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2020년 9월 4일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이제 영상이고요. 자, 질수가 없는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사실 손해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정석으로 하고 제대로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하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장기 투자가 그냥 오래만 보유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장기 투자는 뭐냐면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이게 지금 상승여력이 100%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편입을 해서 주가가 이제 한 100%가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또 밸류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밸류 체크를 계속 해나가고 가면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하는 만큼 계속 이제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딱 밸류 체크가 되는 부분에 버블이 끼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 기간이 뭐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그 기간에 한정을 두는 게 아니고 뭐 1년이다 6개월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한정을 두는 게 아니고 뭐 한 달 만에 도달을 하게 되면 한 달 만에 버블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챙겨가는 포지션이 오는 거고, 무슨 뭐 2년 3년 동안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자 기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데 2년 3년 동안 주가가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계속 보유를 해나가는 거죠. 5년이고 10년이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섹터 흐름이라든가 산업 흐름에 따라서 이게 그때그때 이제 부각을 받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아무래도 수익을 계속 취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골고루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이제 불가능하다 라는 이제 결론에 저는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154화 자, 질수가 없는 주식 투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과 손실 확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이에요. 미발생 수익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죠.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이 날 거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를 내가 설정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치 판단 하에 자 지금 구간에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다 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는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수익을 내가 뭐 100%라고 기대 수익률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300%, 500%, 1000%로 확장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기대 수익률을 이제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기업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 글로벌리 어떤 그 기업의 사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알고 보니까 회사 CEO가 사기꾼이어서 분식회계나 횡령에 휘말려서 이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손실 확률이라고 그러죠. 기대 수익률과 손실 확률.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확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종목 수는 몇 개가 좋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20개 이상부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20개 이상 300개, 500개, 뭐 100개 이렇게 많은 종목 수들을 운영을 해도 괜찮냐? 내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20개로 압축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압축을 하게 되려 그러면 한 20개 정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하려 그러면 섹터별로 살 수 있는 종목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야 돼요. 무슨 뭐 1개에서 3개. 그래야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산업별로 이제 산업군별로 이제 분산을 하게 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 중에 굉장히 많이 갈 것 같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후공정 장비고 어떤 기업은 전공정 장비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소재 기업이 있고 소재 중에서도 무슨 뭐 메모리 반도체 소재가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소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각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다르고 이런 산업들이 다 좋아 보일 건데 어떤 게 가장 좋을 거냐라는 선택을 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장비 기업 하나, 소재 기업 하나로 이렇게 추리려고 하면 굉장히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좀 대충 하기 위해서는 종목수를 늘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 굉장히 많은 선택지 중에서 한 개, 두 개만 추린다라는 거는 종목을 50개, 100개 뽑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량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오류가 발생하고 오차 범위가 이제 만들어지고 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에도 손해보는 경우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평균을 취하게 되면 종목수를 많이 운영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평균을 취하게 되면 자, 오차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라는 걸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선택지가 1번에서 2번, 3번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0% 가고 얘가 50% 가고 얘는 마이너스 50%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자 2번이라도 선택을 해서 요 종목을 추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똔똔인데 자 이거 3개를 다 갖고 있으면 자 평균 수익률이 한 33%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1번을 선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고 두 번째를 선택을 했을 때도 좋은 성과예요. 근데 1번, 2번, 3번을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편입을 했겠죠. 근데 압축을 하게 되면 3번을 만약에 내가 선택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괴리율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추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 맞춰갈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테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왜곡 흐름들이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소외감이 굉장히 극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종목을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압축 포지션을 내가 취하게 되면. 자, 근데 이제 위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험의 부분에서는 20개 정도의 이상의 자산으로 이제 분산이 되면 20개든 200개든 리스크의 정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제 분산이 잘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20개의 기업을 갖고 있든 200개의 기업을 갖고 있든 위험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는 이제 논문에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라든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통계적으로 잘 데이터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반문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개보다 200개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20개의 종목을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특정 섹터에 몰려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뭐 IT만 뭐 20종 뭐 바이오만 20개 종목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이건 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몰빵이죠.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되면 이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200개의 종목을 만약 갖고 있는데 그렇게 몰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몰빵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이고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 왜냐면 버블 국면에 만약에 잘못 들어갔을 때 섹터 비중을 이제 잘못 섞어서 들어갔을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손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빵을 배제한 비중 관리가 됐을 때 20개와 200개는 리스크가 거의 동일하다. 20개 이상부터는 종목수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정도 이상부터는 리스크의 정도는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택지라는 거죠. 내가 편안하게 담아가려고 하면 종목수에 한계를 두지 않고 그냥 계속 담아가면 되고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압축을 해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잡고 싶다고 종목을 압축하려 그러면 한 20개 정도로는 20개의 기업 정도는 분산을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상장 폐지의 확률이 100% 수익보다 높은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건 잘못 쓴 것 같아요. 수익 확률보다. 상장 폐지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자, 우리가 똑같이 제가 이제 일정한 금액을 사라 그래서 일정금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같은 금액을 샀을 때는 이제 이게 평균치를 취할 수가 있죠. 평균치.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상장 폐지는 마이너스 100%인데 100% 이상 수익이 나는 확률이 상장 폐지 확률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냥 높은 게 아니고 훨씬 높아요. 뭐 9배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99배? 99%? 99.99%?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0% 이상 수익을 쌓아가는 비율이 상장 폐지 비율보다. 처음에 이제 뭐 2년, 3년 돼서 운 나쁘게 이제 한 개나 뭐 두 개 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 그때는 이제 확률이 좀 잡히겠죠. 상장 폐지의 확률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 종목이 뭐 50개 쌓이고, 100개 쌓이고, 1000개 쌓이고, 뭐 100%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10,000개 쌓이고 하면, 10,000개 쌓이는 동안 상장 폐지가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뭐 한 10개나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원분들도 다 이제 깨달아 가고 있을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손실을 볼 확률이 수익을 볼 확률보다 높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구나. 잠깐 변동성이 있을 때 상장 폐지가 아는 손실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에 더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폭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왔을 때, 코로나 같은,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 기간이 뭐 2년, 3년 이렇게 짧다 그러면, 2년, 3년, 1년 뭐 이렇게 투자 기간이 짧다 그러면 폭락이 왔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뭐 70% 이상, 뭐 80% 이상이 손실일 수 있어요. 자, 손실 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냥 변동성이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거니까. 다시 장이 좋아지면 이게 다시 수익 종목의 비중이 70% 80%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변동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장 폐지, 망할 경우의 확률이에요. 자, 이게 손실이 뭐 마이너스 50%를 찍고 있건 30%를 찍고 있건 이거는 위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이 망할 경우에만 이제 위험인 거예요. 살아있으면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수익 중이었다가 손실 중이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가 수익이 이제 확대되는 포지션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100% 이상 수익은 막 쏟아지는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원분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최근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종목수를 좀 운영하시는 분들은 야, 뭐 100%라는 수익은 뭐 매일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종목수가 뭐 굉장히 진짜 많다 그러면은 진짜 거의 뭐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100% 이상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뭐 하루에 한 개, 하루에 두 개 막 이렇게씩 매일 나오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보는, 이제 장이 이제 폭락만 없다는 가정을 하에 보면, 매도 포지션을 이제 보는 종목들이 계속 쌓이면, 요 종목들은 어때요? 주가 이만큼 올라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매수를 새로 하는 종목들은 거의 보면 이제 뭐 요 밑에 이렇게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얘네들이 이제 분할 매도하고 좀 내려오면 요거를 이제 팔 시점이 오고, 이게 또 올라가면 또 이걸 팔 시점이 오고, 얘네가 내려와서 살 시점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팔아서 요거 사고, 요거 팔아서 요거 팔아서 요거 사고, 뭐 요거 팔아서 요거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이게 로테이션을 물면서 수익 종목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당연히 폭락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전체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대부분이 이제 뭐 손실 구간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쌓여서 수익률이 500%, 뭐 1000%, 뭐 300% 이렇게 쌓여있는 종목들은 손실 구간까지는 들어가지 않죠. 폭락이 오더라도.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우리가 매수 시점을 이렇게 요 정도의 이제 매수 시점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시간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는 이 앞에 보면 상장 폐지는 최대 손실률이 100%예요. 마이너스 100%. 기업이 망하는 경우나 분식회계 횡령 등의 CEO 등의 인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뭐 한 요 정도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보면 어떻게 운 안 좋게 한두 개 정도 이제 만났다. 뭐 IMF 같은 거에 제대로 걸려서 뭐 예를 들어서 만났다 그래서 리스크와 수익이 이게 비슷한 구간들이 온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서 이 리스크는 늘어나지 않아요.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는. 근데 수익은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을 보는 경험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수익률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손실은 100%가 정해져 있어요. 수익은 100%고 1000%고 500%고 300% 이게 계속 확장되는 포지션들이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10개 종목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라 그러면 10개 전부 다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산다 라고 결정하면 기대 수익률은 100%예요. 근데 우리가 손실이 상장 폐지가 될 거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10개를 뽑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10개를 사게 되면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손실은 기대 손실률은 이제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가 이게 이기고 있죠. 자, 수익에 대한 수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10개가 자 100개가 되면요. 자, 이거는 이제 1%로 줄어들고 이건 100%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리스크는 더 줄고 수익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0종목이 다 상장 폐지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니까 100종목이 다 상장 폐지될 확률은 더 낮은 거죠. 근데 기대 수익률은 어때요?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100% 이상 갈 거다, 300% 이상 갈 거다 라는 기업들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실의 확률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종목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수익이 무한대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면 요 정도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이 저는 이제 좀 필요했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제가 이제 뽑아봤어요. 한 20년 정도의 데이터는 요걸 이제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0년 뭐 요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좀 뽑아봐 추려보고 뭐하고 하면 한 20년 정도의 사이클에서는 거의 뭐 변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5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은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내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단순하게 통계를 내놓은 부분들을 보면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한 100%에서 300% 정도 보면 돼요. 평균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3년, 5년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한 200%에서 500% 정도 보면 되고요. 자, 5년, 10년 정도의 기간의 기대 수익률은 한 300%에서 200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한 1000%에서 10,000% 정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배 성장하는 기업을 만든다 하면은 보통 이제 보유기간이 이제 뭐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산해보면 4, 5년 만에 100배가 막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시장에 버블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이제 수치화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이클이 지나면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이면 사이클이 작은 사이클은 한 이제 5번에서 10번 반복이 되는 거고요. 큰 사이클에서는 1번에서 2번 정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0년이라는 이제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0년 정도에는 보면은 큰 리스크 한번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년 정도의 사이클로 놓고 보면 큰 리스크가 한 번은 무조건 거의 없었던 경우가 확률이 한 5%인가 밖에 안 돼요. 한 200년을 놓고 보면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큰 리스크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적은. 20년 정도 그 기간에는 큰 리스크가 한 번에서 2번은 꼭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큰 사이클이라고 보고 이제 산업이 크게 변화를 할 때, 그리고 작은 사이클이 한 2년 정도를 보면 한 5번에서 한 10번 정도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지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이제 한 1000%에서 10,000%까지 확장이 된다. 자, 이런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시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야,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은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검증 자료를 보면 리딩 계좌 이제 보유 첫 페이지 이제 회원분들의 계좌는 다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복리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간결하겠지만 그냥 복리 계좌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 보면 P&T 같은 종목은 2년 이상 이제 보유한 종목이죠. 자, 364% 찍혀 있고요.
자, 200%부터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200% 수익 구간부터 나열이 되면 이 투자 기간이 몇 년이냐면 지금 한 3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죠. 3년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때요? 자, 100%에서 300%에서 3년 정도니까 대충 200%, 500% 이 평균을 하면 이게 200이고 이 밑에 거는 350이니까 대충 딱 평균치를 보면 한 250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된단 말이에요. 자, 수익이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들 이제 100% 수익 구간에 잘라먹은 포지션들도 있고 이상 수익 구간에 잘라먹은 포지션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평균 사이즈가 이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200%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1년에서 3년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이 데이터는 왜 그러냐면 2017년도부터는 제대로 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리딩에 이때는 좀 뭔가 그게 있어서 이때는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뭐 적용하고 시작한 건 2018년도 하반기부터라고 보면 되니까 대충 한 1년에서 3년 정도 평균치에 이제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수익 종목은 자, 3자가 앞에 찍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2자가 찍혀 있고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밑에 더 넘어갈 때가 1자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300%, 200%, 300%, 자, 200%,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0% 이상. 이걸 이제 첫 페이지에 15종목이 일단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손실이 큰 이제 그 15종목을 보면 자, 마이너스 60%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 뭐, 그쵸? 그리고 뭐 20%. 그렇게 치면 이건 0.2. 이거는 뭐 0.3. 이건 0.6이죠. 자,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죠. 손실 주는 종목과 수익 주는 종목이 수익 비율과 손실 비율을 보면 자, 30%의 10배예요. 300%는. 자, 마이너스 20% 손실 본 거에 10배라고요. 200%는. 자, 마이너스 10%면 자, 100% 수익률은 10배예요. 자,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시간이 이제 투자 기간이 쌓이게 되면 계좌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적정 가치에 도달했거나 뭐 했거나 한 종목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제 팔아가는 포지션도 취하고 하면서 손실 종목들은 어때요? 손실이 더 이상 확장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평생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5년, 10년 쌓여서 이 앞에 있는 3이라는 숫자가 5나 10으로 바뀌고 여기 있는 숫자가 3이나 5로 바뀌고 여기 있는 숫자가 대충 뭐 2든 3이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괴리는 더 확장되겠죠. 왜? 손실은 똑같아요. 이렇게 머물러 있을 거예요. 0.3, 0.2, 0.6. 근데 이제 수익은 어때요? 확장이 뭐 10배, 20배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손실의 경우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고 수익은 무한대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많은 공부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를 예측을 해서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항상 실패를 하는 거고 그런 이제 실패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자, 손실하기 불가능하구나. 주식 투자는 그냥 시간만 흘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시간이라는 걸 최대한 흘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 시작할수록 유리한 거죠. 돈이 많은 게 유리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는 절대로 돈이 많은 게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래 투자할 수 있으면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유리한 사람은 누굴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은 한 살 때 투자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한 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포지션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은 생일 20년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많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20년 정도의 사이클이 이제 한 세기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30년 정도 한 세기라고 보는데 20년, 30년 정도는 투자 기간이 남아있어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이것보다 만약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실의 확률은 이제 3년, 5년 정도, 이 정도가 지나면 사실 손실은 불가능한 구간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30년, 20년을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50배, 100배 자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해야 이제 50배, 100배 내가 의미 있는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수익을 쌓을 수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를 그러니까 20년 이상 할 거다, 할 수 있다 라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내 자산이 100% 다 들어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년을 투자할 수 없다 라면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비중을 내 자산 규모에서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잡힌다. 자, 이제 검증을 딱 해드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때요? 자, 수익률과 손실의 괴리는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 투자를 시작해서 몇 개월 만에 이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200%, 300% 막 이렇게 수익이 확정된 종목들이 내 계좌에 많이 쌓여있을 수가 없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손실은 근데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손실 비율은. 이제 뭐 특수한 경우, 이제 폭락의 경우에는 폭락장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수익은 어때요? 100이 아니라 1000도 넘어가고 10,000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만 프로 수익도 가능하죠. 50년, 100년 뭐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사람이 이제 50년 이상은 사니까 그러면 한 살 때부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그 사람은 10,000%가 넘어야죠, 당연히. 한 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노년쯤 되면은 요 상단에 보면 이제 300% 찍혀있는 이 수익률이 300%가 아니고 10,000%가 다 넘어가 있겠죠. 10,000%가 뭐야? 한 50,000%도 넘어간 기업들이 나오겠죠. 한 500배 이상 이제 수익이 난 기업들도 가지고 있겠죠. 포지션이 있겠죠. 자, 20년에 이제 더블 정도 되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요? 20년에 더블 정도 되면 대충 한 3,000에서 한 10만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 2면 곱하기 2 곱하기 10 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더블이 되면 대충 기대 수익률은 이제 3,000%에서 한 10만 정도 아니면 3,000%에서 한 5만 정도. 제가 이제 40년 50년 데이터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통계적 수치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뭐 더블 정도 이렇게 늘어나요. 거의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보통 통계적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한 40년에서 뭐 50년 사이클 요 정도 사이클을 보면 기대 수익률은 이제 1000% 10,000%가 아니고 요게 이제 3,000에서 한 5만 정도 요 정도가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3,000%에서 한 5만 프로 정도. 그러니까 30배에서 한 500배 정도. 그런 수익률들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 기간이 이제 내가 뭐 10년 이렇게 보면서 500배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100배 수익률은 운 좋으면 10년 정도 투자하면은 내가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근데 이제 5년 투자해가지고 뭐 100배, 뭐 10,000% 수익률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 뭐 닷컴버블 같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한 20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계좌에 이제 한 10,000% 정도 찍혀있는 종목이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이 확장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사실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죠. 이런 데이터들도 없고 이해도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자, 경험을 만들어가는 데만 해도 대충 정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도 한 5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뭐 그냥 이런 수익률은 당연히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회원분들 이제 계좌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이제 지금은 뭐 100단인데 지금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보면 이게 100단이에요. 100단이 100에서 이제 300단이죠. 300% 정도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000에서 3000으로 바뀌어요. 1000%에서 3000으로 바뀐다고. 시간이 지금보다 이제 뭐 2배, 3배 투자 기간이 그 정도 쌓이게 되면 이 100에서 300에서 1000에서 3000으로 바뀌어요.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는 이제 1000%, 3000% 수익 내는 종목들이 내 포트에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이제 확장되는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경험해 나가다 보면
점점 더 장기 투자를 이제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탠스가 점점 장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야, 손실 뭐 100% 이런 게 겁나겠냐고. 내 계좌에 뭐 이제 1000%, 3000% 수익이 쌓이는 정보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뭐 겁날 이유가 없죠. 마이너스 100%라는 손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야,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질 수가 없구나. 단기적으로는 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실패의 가능성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실패의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들어요. 시간이 내가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 실패의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손실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 실패가 불가능한 구간에 놓이게 됩니다. 100% 성공 구간에 놓이게 돼요. 자, 이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좌 수익률이 한 250% 정도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가 내 투자 자금이라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 돼 있는 구간부터는 거의 이제 손실이 불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히 이제 손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에 진입을 한 거죠.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이제 뭐 계좌 수익률이 한 250%에서 300% 정도 쌓이면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한 두 답을 세 답을 정도 되면 이제 손실 구간으로 다시 들어서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IMF라든가 대공황 같은 리스크가 온다 그래도 손실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는 거죠. 내 자산 포지션이 이제 그런 포인트가 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대공황이라든가 뭐 IMF도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래도 결국은 지나갈 거니까 지나가면 수익은 더 확장되죠. 그리고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수익 확장의 폭이 커져요.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이제 계속 해야죠.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폭락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18년도 10월 달에는 조금 있었어요, 규모가. 19년도 8월 달에는 어때요? 이 규모가 굉장히 작았죠. 10월 달보다 더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폭이 작아요. 자, 18년 10월 달에도 반등폭이 컸죠. 근데 이제 20년 3월 달에는 역사적인 폭락이었으니까 어때요? 자, 반등폭이 훨씬 크죠. 이게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TOR이라는 힘이 세지는 거죠. 용수철. 스프링 같은 거를 이제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압축을 가면 가할수록 어때요? 튈 때 튀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게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크면 클수록 악성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팔고자 하는 단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기 투자자들만 앉게 되면 팔 매물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면 매수세가 결국은 언젠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팔 물량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에 오게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도 이제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리스크라는 게 크면 클수록 내 계좌 손실이 크면 클수록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야, 이건 엄청난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질 수가 없다 라는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